두 시대를 넘어 새 시대로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5월 1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시민 여러분, 드디어 5월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4월은 잔인한 달이다. 황무지에 봄비가 내리고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처절한 사투를 벌여야 한다. 그렇게 줄기가 올라오고 꽃잎이 피고 열매가 맺을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5월에는 우리의 꽃이 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드디어 5월 1일이 됐습니다. 5월입니다.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 지난 겨울 동안 정말 마음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그 어떤 또 시련, 고통, 아픔을 잘 이겨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1차 관문인 최종 후보가 되는 날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과 내일 적극적으로 투표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여론조사 응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에도 지금 모바일 투표와 관련해서 일정을 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공지사항 한번 잘 보시고 그에 따라서 실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부터 투표 완료 인증샷들이 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또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는 모습 매우 좋습니다. 자, 그래서 5월은 한동훈의 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6월은 한동훈이 결실을 맞게 되는 달이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의 힘이 너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그 에너지 잃지 마시고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타 강사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한타 강사 코너에서는 어제 TV 토론에서의 한 장면을 먼저 좀 보여드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준비되셨으면 영상 틀어주십시오. 지금 후보들이 청년 정책을 제시를 할 텐데 그걸 보시고 이 색깔로 한번 구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정책입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어느 후보의 정책인지 미리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정책으로 승부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먼저 빨간 카드에 적힌 모 후보의 정책 보시죠. 자, 빨간색이 좋을까요? 파란색이 좋을까요? 들어주실래요? 하나, 둘, 셋. 오! 압도적으로 빨간색이군요. 빨간색으로 16분들이 다 선택을 하셨는데요. 빨간색 후보 누구 건가요? 보여주시죠. 네, 한동훈 후보의 정책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 영상을 보면 참 뿌듯하죠? 이게 어떤 형식이었냐면 청년 정책, 청년 공약 2개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공약이 누구 건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누구 건지는 얘기를 안 하고 그 2개의 공약 내용을 보고 직접 줌으로 연결된 청년 패널들이 투표를 하는 겁니다. 투표를 했는데 16대 0이 나왔어요. 16대 0이 나왔는데 그럼 그 16대 0으로 누구 걸 뽑았냐? 한동훈 후보의 정책을 뽑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한동훈 후보의 정책이 16대 0으로 KO승을 했습니다. 지금 옆에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죠. 한동훈 대 김문수 청년 주택 정책 대결을 했는데, 자, 우리 한동훈 후보의 정책과 공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벌써 한 2주 정도 돼가는데 그때 한동훈의 비전이라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에 첫 번째 한동훈의 비전 청년 정책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청년들이 집을 살 때 주택 구매 장벽을 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이에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TV 토론을 준비를 하면서 방송사 쪽에서 이제 요청이 옵니다.
뭐 이런 자기소개를 해달라, 아니면 뭐 정책을 준비해달라, 그런 이제 요청이 오면은 뭐 사실 이날 토론에서 이제 발언하고 스피치 하는 거는 우리 한동훈 후보가 직접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정책 부분 같은 경우는 같이 상의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약 전체를 그 한동훈 후보가 예를 들면 한평생 복지 계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A부터 Z까지 모든 정책, 대한민국의 모든 공약을 만기칠람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핵심과 어떤 줄기를 잡아가는 것들은 해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전문가 의견들을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정책을 만드는 과정, 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한동훈 후보 캠프에는 정말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 권위자, 100명이 넘는 뭐 교수, 연구자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공약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을 만들고, 그리고 만들어진 공약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전파를 할 거냐, 그리고 이 중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내보낼 거냐, 뭐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죠. 뭐 저도 그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TV 토론을 준비하면서는 TV조선 쪽에서의 요청이 청년 공약들을 좀 정리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청년 공약을 준비해 달라는 이유는 어제 TV 토론에서 보신 것처럼 정책 대결을 한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3번의 정책 대결을 했는데 3번 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자, 그 3번의 대결을 해서 이겼는데 제가 사실은 그 TV 토론 준비에 앞서서 전달했던 정책은 5가지였어요. 5가지였는데 어제 보니까 방송에는 3개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5개의 정책 내용을 제가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한타 강사니까, 그죠? 한타 강사의 강의를 듣고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은 한동훈 후보의 공약이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좋은 공약이 있었구나,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아들, 딸, 혹은 조카들, 혹은 동생들인 20대, 30대 청년들에게 널리 전파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이 아주 좋은 시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 혹시 기억하세요? 홍준표 후보가 이제 최종 경선에서 탈락을 하면서 지금 김문수, 한동훈, 김문수 이렇게 구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홍준표 후보는 20, 30대에서 지지율이 높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20, 30대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어제 여러분 TV 토론을 보셔서 알겠지만 20, 30대가 지지하기에는 좀, 그죠? 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2030이 지금 갈 데가 없어요. 누구를 지지하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 한동훈 후보와 우리 동료 시민들이 나서서 그 2030 표를 모아와야 합니다. 데리고 와야 돼요, 그분들을.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30 세대는 우리 기성세대와 달리 판단의 기준이 조금 달라요. 어떤 거냐면 이념적이거나 어떤 그런 뭐 특정한 어떤 정치적 성향이 막 크지 않아요. 그럼 뭐에 따라 움직이냐? 상당히 실리적인, 현실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과 공약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후보가 어떤 정책과 공약을 내거느냐, 그 부분을 자세히 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동훈 후보와 뭐 저희 캠프도 노력을 하겠지만은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전파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제가 이제 제목으로 보냈던 건 그거예요. 부셔라 주택 구매 장벽. 네, 주택 구매 장벽이 특히 청년층에게는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청년층 입장에서는 그 거금을 모으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점이 있어요. 청년들에 한해서 LTV 한도를 폐지하고 그 취득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뜻이 그러면 뭐야? 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청년층이 집을 살 수 있는 청년층이 주요 구매자인 수요층인 주택은 중저가 주택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있는 뭐 30억짜리 아파트, 마포에 있는 18억짜리 아파트 이런 거를 청년층이 주 구매 대상은 아닌 겁니다. 그죠? 그럼 청년층이 주요 구매 대상인 아파트는 그보다 낮은 가격의 아파트들이에요. 그리고 청년층이 구매한 아파트가 서울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제 고향이 이제 청주인데 청주 같은 경우를 가보면 뭐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지만 3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한 2억 5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2억에서 2억 5천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자 LTV라는 게 뭡니까? 전체 집값에 대비해서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의 한도가 정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LTV가 50%다. LTV가 50%다. 그러면 내가 청주에 있는 아까는 이제 30평대 아파트고 아마 20평대 아파트는 한 2억 초반 언저리면 제가 뭐 살 수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 2억이다 쳐보죠. 2억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이제 내가 한 30살 먹은 청년입니다. 30살 먹은 청년이 2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LTV가 50%가 걸려 있으면 대출을 1억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진 돈이 집값의 50%를 갖고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파트 가격이라는 거는 물론 지역마다 다르고 뭐 동네마다 다르고 그건 있지만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오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찍 살수록 그게 이득인 거고. 그리고 어차피 청년층들이 내 집을 마련하지 않으면 렌트비로 나가요. 월세를 내야 되고 전세를 내야 되고 그죠? 근데 내가 전세금 낼 돈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조금만 돈을 더 보태서 집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아까 2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청년이 받는 월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연봉을 내가 열심히 모으면 그 집값을 갚는데 몇 년이면 된다. 그걸 내가 바로 갚을 수 있다. 그 능력이 되는 청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 LTV가 50%밖에 안 나오니까 내가 집을 살 수 없다? 그러면 억울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층에 한해서는 LTV를 풀어주겠다, 해제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청년층에 한해서 LTV가 풀리면 우리가 어떤 효과를 누려볼 수도 있겠습니까? 그죠? 뭐 서울도 서울이지만 어떤 지역에 있는 주택들을 청년들이 아파트를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겠죠. 왜? 76세까지 면제니까. 그렇게 되면 돈이 도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 돈을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도 안정이 될 수 있고 우리는 그런 효과도 누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층 대상의 LTV 제한을 이제 풀겠다라는 것과 취득세 폐지 이런 내용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 한동훈 후보를 응원해 주시면서 이런 정책에 대한 부분도 우리 깊게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출산, 양육에 있어서 아보화를 지켜주겠다. 네, 늘봄 학교라 그러죠. 늘봄 학교를 비롯해서 아이들의 양육을 좀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현재 공약으로 개발하고 있고 상당 부분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된다면 우리 청년층들의 삶이 훨씬 더 나아질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한타 강사는 한동훈 후보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